안녕하세요. 전략팀입니다. 오늘 고릴라 상령님께서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얘기를 다뤄서 저도 한번 이렇게 다뤄봤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측근들한테 들은 내용들을 포함시켜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탄핵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요.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까지 약 70년 동안요, 좌파들이랑 싸워서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탄핵되고 패배하게 된 걸까요? 우선은 고 정두원이가 그 세월호 사건 터지기 전에 이미 세월호 7시간을 기획해서요, 그게 미리 시나리오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명박과 박근혜 예전에 그 대통령님께서 대선 후보 경합을 할 때요, 그 이명박 측근에서 그 최순실에 대한 조사를 미리 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문서가 이명박 측근한테 어디 깊숙한데 이게 문서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최순실에 대한 사실은요, 그 기존에 있던 이렇게 오래됐던 사람들도 잘 몰랐어요. 근데 그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보좌관 분이셨던 고 이충산 이 분이 최순실의 존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최순실하고 이충산 보좌관님하고 굉장히 친했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이 이명박 측근들이 조사한 거를요, 그러니까 최순실에 대한 자료들을 조사해서 이쪽 좌측 애들한테 자료를 넘겨줬어요. 그래서 이 좌측 애들하고 그 내부자들이 합세해가지고요, 그리고 갑자기 언론사들이 막 파상 공세를 하면서요, 이게 정말 되게 국민정서법을 해가지고 몰아갔습니다. 무슨 태블릿 PC도 있지도 않은 사실 갖다가 만들었는데, 최순실은 이 태블릿 PC를 전혀 기능을 모른다 그래요.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탄핵된 과정이 됐고요. 굳이 박근혜 대통령님이 잘못한 거 뽑자면요, 최순실을 비서실장으로 임명을 안 한 겁니다. 솔직히 최순실이가 지금 임정석보다 100배, 아니 1000배, 1000배 이상 낫잖아요. 외교하는 거 보면은. 자, 임명을 했다면요, 정말 이게 아무 사건도 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거는 솔직히 저도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아버지 때부터 너무 이렇게 법조인들을 이렇게 신임했다 그래요. 왜냐면은 좀 법조인이라 그러면은 좀 올바를 것 같고, 예, 이런 인식이 있었다 그럽니다.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님 측근 분들께서 한 말씀 나중에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너무 이렇게 친인척은 멀리하고, 정말 그런 것까지 좋았는데, 이런 사람들을 너무 믿어서 또 이런 김영삼 계열 그런 사람들을 너무 믿어서 이렇게 뒤통수를 맞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리고 진짜 역대 대통령 중에서요, 이 사람은 진짜 탄핵을 시켰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북한의 핵벽 정책을 반대했던 인물들을 다 불법 도청을 했습니다. 여기에는요, 지만원 박사님도 포함이 되었었죠. 그리고 심지어 나라를 지키다가 전사하신 연평해전 군인 가족들까지 사찰을 했습니다. 아니, 미국의 닉슨 대통령도요, 불법 도청하다가 탄핵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워터게이트 사건인데, 그거 이상으로 버금가는 사건이었는데도 왜 국민들은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 탄핵감이 아닌가요? 저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자,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이 무효되어야 되는 이유.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익에 대한 피해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법의 공정성입니다. 우선 김영삼 같은 경우는요,
자기 아들 김현철이를 그렇게 해가지고 국익에 상당한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아는 IMF를 맞았고요. 뭐 김대중은 그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노무현 같은 경우도 그 박연차 게이트 사건이 있었고요. 뭐 이명박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더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들은 다 탄핵을 안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왜 박근혜 대통령께서 왜 탄핵을 당해야 되나요? 이거는 법의 공정성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한 나라의 지도자가요, 법치가 아니라요, 단순한 권력 때문에 이게 탄핵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요, 이거는요, 모든 국민들도 다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아무 증거 없이 국민정서법 단순한 증언으로요, 이게 법을 집행하면요, 여러 명이 한 명 죽이는 거 일도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그 하나의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 강력한 대북 제재로 북한의 김정은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북한 정권이 붕괴가 되면요, 우리가 그 광복을 우리 스스로 만든 게 아니고 미국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빠른 광복이 됐잖아요. 그거랑 똑같듯이 강제적 통일을 예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충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주장했던 게 통일 대박론이 있었죠. 아무튼 이 북한 정권이 무너지기를 바라셨고요. 그리고 더 이상 일본의 이런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요, 이런 위안부 문제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문제 삼지 않겠다, 이렇게 깔끔하게 해결해서요, 한일 외교를 친선하려고 하셨어요. 즉 말하자면 한미일 외교를 강화해서 북한에게 대북 제재를 강하게 해가지고 북한을 무너뜨리자, 이 계획이었죠. 그리고 또 이제 국가 예산이 자꾸 이게 적자가 나니까 거기에다 또 연금 개혁까지 시도를 했고요. 아무튼 우파 행보를 굉장히 보여줬던 대통령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아무튼 탄핵 안 당하시고 우파 정권한테 무리 없이 이양했다며 지금쯤 북한은 무너졌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하루빨리 박근혜 대통령님 빨리 나오셔야 우파들이 결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박근혜 대통령님 나오시면 그때 어느 당을 지지할지 선택할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하게 누명 쓰셨는데 진짜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 묻고 가지는 사람한테 저는 이 사람들이 절대 우파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제가 묻고 가자고 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당신들 가족들이 저렇게 억울하게 감옥 가면은 가만히 있을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 전략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